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25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요즘 시장이 워낙,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악재에 좀 더 시장이 민감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흐름이 언제까지나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무방을 지금 다시 개설을 했죠.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 카테고리에서 무방 참여 신청을 들어오시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비번을 따로 드릴 겁니다. 그러면 비번을 받으셔서 공지사항 제일 위에 이용 안내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노란색 네임카드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조금 번거롭기는 합니다만 이게 좀 방 내에서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어제 다우는 강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만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을 했고 특히 나스닥의 하락이 좀 컸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 어제 스냅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들부터 몇 가지 보면요. 일단 5월 이 제조업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기준치보다는 위에 있기는 한데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경기 둔화 우려를 또 조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4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상당히 많이 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뭐 거의 2020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미분양 신규 주택이 증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판매가 안 되는 거죠,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지금 뭐 이 30년물 같은 경우 금리가 지금 5%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부담스러운 상태고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는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택 경기는 사실 3월 정도부터 제가 조금 둔화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이제 그 흐름이 지금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5월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지표들이 다 좋지 않은 쪽으로.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지표가 양호한 것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양호한 것들도 전월치나 컨센에 비해서 조금 부족해지면서 둔화 우려가 좀 있었었고 안 좋아진 이 지표들 같은 경우는 뭐 다이렉트로 경기가 지금 좋지 않아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시장이 일단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현재 반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게 되면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8월까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오후장에 8월까지 2%까지 금리 올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6월, 7월 50bp 올릴 거다라는 얘기하고 똑같고요. 기존의 시각과 뭐 변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후 인플레이션의 이 증가 속도가 확실히 둔화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고 다음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좀 있었었고요. 금리 인상의 한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수요를 조금 억제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를 억제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 다른 정책들을 다시 이 종합해서 같이 써야 해라는 정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비둘기파 성향을 가진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 물가가 2% 범위 근처 내로 오게 되면 바로 중립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지금과는 좀 거리가 좀 있는 좀 얘기였고요. 반면 팬데믹이 있었을 때 우리가 봤듯이 시장은 상당히 빠르게 태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어.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바로 거기에 반응할 거야. 뭐 이런 쪽의 얘기를 했던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리가르드 ECB 총재 같은 경우는 일단 기준금리 인상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뭐 하반기 3분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일단 지금 높아진 상태이기는 한데 거기에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하는 듯한 얘기들이 좀 있었었고요. 러시아의 원유 공급 중단이 일단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영향이 우리의 기본적인 지금 시나리오를 바꿀 정도의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정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제 뭐 나스닥 중심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냅의 이 급락으로 인해서 어제 40% 이상 급락이 나왔죠.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조금 다운시켰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 우리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이런 플랫폼 섹터들 같은 경우에 이제 광고를 많이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인데 일단 그쪽에서 기업들이 광고에 조금 주저할 수 있는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주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2분기 가이던스를 좀 하향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어제 우리 시장이 상당 부분 반영이 좀 됐었잖아요. 이제 미국은 이제 어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유통 쪽에서도 이 에버크로피 앤드 피치 같은 경우도 어제 급락을 했는데 제품이 판매가 안 돼서 재고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제 이런 쪽에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 하락을 조금 더 부추겼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장 마감 1시간여를 앞두고 저가 반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를 좀 달아줬다라고 하는 측면. 최근에 지금 보면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미국 시장은 안정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시그널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통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처럼 이렇게 상황이 나오고 나서 월요일 날 그에 대한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화요일 날 최소한 옆으로 기든지 아니면 요 지금 추세 저항선을 보러 가든지 했어야 되는 건데 또다시 이렇게 급락을 만들어서 차트를 지금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차트가 움직이는 형태의 흐름을 완전히 지금 다 깨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장중 변동성도 클 뿐만 아니라 뭐 장중 4% 가까이까지 지금 하락을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안정화 시그널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 조금 불안 요소이긴 합니다. 내일 일단 우리 시장 쪽에서는 이 금리 결정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미국은 일단 지금 굵직한 걸로 따지면 금요일 날 PC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아마 그거 발표 이후부터 조금씩 안정화를 찾아가다가 FOMC 이후부터 조금 성격을 좀 바꿔 나가지 않을까 일단 조심스럽게 지금 전망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물론 이게 제가 요즘 매일 강조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밸류가 지금 뭐 많이 낮아졌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밸류가 낮아졌다고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밸류가 이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사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쪽의 상황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일단 11,000포인트 지금 다시 지지 테스트를 또 한 번 했는데 일단은 또 지지의 성공은 한 모습이긴 해요. 내일 아마 또 반등이 조금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일단 11,000포인트에서 11,300포인트 사이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시장 안정화가 나타나 주기를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시장이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리고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재를 거의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고 악재를 아주 민감하게 확대 해석해서 지금 계속 반영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변동성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장 초반 이 강보합권 출발을 했죠. 강보합권 출발을 한 이후에 오늘 뭐 장전에는 말씀을 따로 다 드렸어요. 이제 강보합권 출발 예상된다고. 근데 그 이후에 살짝 눌리는 것까지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갭으로 띄웠던 물량 부분에 대해서 물량 소화를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갭
물량을 소화한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보면 조금 좀 과도하게 좀 밀었던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면서 조금 시장이 아직까지는 투심이 많이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한 시장의 흐름이 계속 진행되는 가능성, 이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후 9시 한 30분 정도를 전후로부터 시작해서 시장 반등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안정화 흐름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흐름은 미국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시장 안정화 시그널은 분명히 지금 조금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분봉상에서의 반등 흐름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지표들은 아직까지 시장 안정화를 지금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뭐 일본 증시 지금 반등 조금 나오면서 우리 증시도 같이 지금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외국인들 오늘 지금 매도 현물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줄었죠. 코스닥은 조금 늘어났고 코스피는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선물 오늘 장중 한 1,700억 정도 때까지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만 초반 빠르게 매수 전환해주면서 지수 끌어올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물 가지고 지금 끄집어 올린 거예요. 선물 지수 가지고 끄집어 올린 거고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아직까지는 시장 안정화가 조금은 좀 남아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부분인데 아마도 이 부분이 내일 우리 시장의 금융위 이 금리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눈치를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모레 우리는 장 마감 이후겠습니다만 미국 PC 발표 이후의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시장이 완전히 돌아선다라고 하는 확실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은 아직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사실 엄청난 호재들이 나왔잖아요. 우리 시장 쪽에. 중국에서 먼저 경기 부양책, 요즘 중국 경기 부양책들이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2분기 지금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경제 지표들이 매우 안 좋을 걸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이 봉쇄 때문에 안 좋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 빠르게 지금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부양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게 정상이었고요. 오전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어제 대기업들 한 4대 대기업들 이 엄청난 역대급 이 부양책들이니까 투자 소식들이 전해졌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혀 반응을 못했어요. 거의.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 뭐 오늘 당장 오늘부터 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이 모두 다 한 번에 반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겠습니다만 향후에 조금 더 투자가 구체화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섹터별로 쫙쫙쫙쫙 반영 나오는 시장 될 겁니다. 그게 나와야 정상이고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 기업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게 일시적으로 비이성적 현상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투자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회사가 더 개선되고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인데 앞으로 전망도 그럴 거고 그런 상황이 계속 될 텐데 그걸 계속해서 반영을 못한다.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을 좀 지나면서 아마 이 부분들은 조금 반영해 나가지 않을까. 이게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였나요? 지지난주부터였나요?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호재를 지금 계속해서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호재가 그냥 없어지는 호재들이 아니라 세이브되는 호재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요 구간 지나면서 안정화 구간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그 구간쯤 지금으로 봐서는 6월 FOMC 이후 정도 전후쯤이 아닐까 보고 있는데 그때쯤부터 시작해서는 지금까지 세이브 해놨던 이 호재들이 하나씩 다시 회자되면서 그리고 구체화되면서 아마 시장 조금씩 반등을 좀 강하게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만 놓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오전에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일단 제지 섹터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화폐 그 다음에 바이오 오랜만에 게임 섹터들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정유
그다음에 이제 리비안 관련주들 요런 섹터들 움직임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뭐 지금 없앤다는 얘기 뭐 수정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건설 섹터들 지금 조금씩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전반적인 2차 전지 섹터들 오늘 이제 조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섹터들이 조금 더 올라와줘야 되는데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국항공우주 지금 딱 보시면 이거 어제 대규모 투자 소식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외국인들 지금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반면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일진 머티리얼즈, 삼성 SDI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일단 오전에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PNT, SPG, 에코캡,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어비스, 에코프로비엠, HLB 생명과학, 나노신소재, 카카오게임즈 같은 종목들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LNF, 노터스, 하나마이크론, 오스템 임플란트, 대주전자재료, 동진세미캠, 네온테크, 리노공업, 대주산업, G2파워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상으로 일단 놓고 보면 오늘 일단 2600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 지지 테스트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2600 테스트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양봉이 지금 이렇게 끝난다 그러면 아직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2630 위로 올라와서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윗꼬리는 어제 고점 부근까지는 한번 올라와주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이게 조금 의미를 좀 갖는 수준이지 지금 현재 이 양봉만 가지고는 조금은 약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시장 안정화 시그널이 지금 조금 덜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차트상으로도 지금 현재는 조금 나타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다. 어제 고점까지는 한번 고점 위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 위로 올라가서 마감해야 돼라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고점 한번 찍고 윗꼬리를 좀 달더라도 한번 찍어주는 흐름이 나와주는 그 흐름이 조금 더 의미를 갖는 수준이고 지금 정도의 수준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수준이다. 즉 아직 안정화 확실하게 지금 시그널들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 내일 모레 이벤트들을 앞두고 그 구간을 지나면서 안정화 시그널들이 좀 나온과 동시에 차트상으로도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전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